Then, as you know,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e continue to have solid growth in the first half, actually, solid growth, and a labor market that's still strong, although we've seen a continued rebalancing in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after pausing in the first quarter, now shows signs of resuming its disinflationary trend.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화요일은 파월 연설과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발표, 그리고 수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는 발표들이 꽤 있었는데요. 발표들이 단기적으로는 비트에 좋게만 나온 게 아니라서 걱정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이번 주에 오픈할 텔레그램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일 저녁에 파월 연설과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 발표가 좋게 나온 것은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더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죠. 10시 30분에 있었던 파월 연설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지만 여전히 목표인 2%를 초과하고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도 견고하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성과를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올해 중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제 아침에 뜬 기사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내리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 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투심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완화적이었다는 것보다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에 영향을 받아 오히려 크립토 마켓에서는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통 자산들이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 자산군인 암호화폐에서는 자금을 빼는 경우가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3일 저녁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늘어서 2일에 있었던 지표와는 반대로 나왔죠. 그러면 비트가 올라야 되는데 왜 계속 눌리고 있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오히려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이 두 개의 지표 중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더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라 이 지표의 영향으로 비트 가격이 좀 더 눌렸던 것 같습니다. 2일, 3일 이틀간 있었던 파월의 연설과 지표 발표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해 열려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결정하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비트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차트에서 단기 흐름 보겠습니다. 지표 발표 때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1시간 차트로 볼게요. 지금 이 구간대가 파월 연설이랑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이 3일 저녁 지표 발표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발표로 이 하락 차단의 상단을 깨고 들어오면서 좀 눌렸었죠.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실패하면서도 눌렸고 6월 말에 저점을 깨지 않는 듯 하다가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깨졌습니다. 저는 이 구간은 안 깨졌으면 했는데요. 깨진 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구간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장기 상승 추세선인데요. 이 구간을 살짝 터치하고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구간 아래에서 캔들 마감을 해주면 조금 더 많이 눌릴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캔들로 봐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를 살짝 이탈해주는 듯 페이크를 주고 롱 물량들 청산시키면서 바로 위로 복귀해주고 하락 에너지를 해소시키고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트가 계속 오를 듯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 25개 헤지펀드의 절반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 어떤 전통 자산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상위 25개의 헤지펀드 중 13개가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헤지펀드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지펀드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펀드입니다. 주식, 채권, 통화, 부동산, 파생상품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인데요. 이 리스트가 미국 상위 25개 헤지펀드 운용사들인데 지금 이렇게 예스라고 되어 있는 기업들이 모두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 중 5개의 헤지펀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같이 수십조 원 이상의 자본을 운용하면서 10년 동안 큰 손실 없이 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전통적인 투자 운용사들의 경우 평균 수익률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미래에셋의 수익률 표인데요. 이 구간을 보시면 10%를 넘는 게 없습니다. 물론 뒤쪽에 보시면 10%가 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상품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 10년 동안이나 무려 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기관들인 상위 25개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 크립토 시장이 점점 더 안정화되어 가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고, 지금 그 어떤 전통 금융자산보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낙관적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경제성장, 주식시장 등 거시경제적 상황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분석국에서 가져온 미국의 GDP 변화율 그래프인데, 경제가 성장하는 듯 하다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놓고 보았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경상수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인데, 먼저 경상수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 나라의 국제거래에서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수지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 거래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와 지출한 외화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시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24년 1분기에 2,376억 달러로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는 전분기 대비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이렇다 보니 7월 2일 있었던 파월 연설 내용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코어이다 보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중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1%라고 되어 있죠. 설사 9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대 현실에 충실히 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 형님들도 후반전 장이 좋아질 거라고 하니 후반전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이 8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지난달에 가상자산 거래 데스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외환 및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제프리 캔드릭은 8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에는 미국 선거일까지 1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 기사에서도 올해 대선이 크립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토론이 있었죠. 토론 때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뭔가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과거 토론과 비교했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인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고, 트럼프의 압승으로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이후에 지지율 역시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올 연말 대선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바이든의 나이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인지 능력에 대한 이슈를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트럼프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크립토 시장이 당연히 큰 호재가 되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 영상들에 자세히 다뤄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규 투자자들의 지갑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슬슬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7월 1일 4개월 만에 최고치인 43만 2026개를 기록했고, 몇 달 동안 횡보하면서 주고 있던 투심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는 살아났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비트가 많이 눌리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차트는 채굴자들 총 출금량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채굴자가 자신들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출금한 양을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매 반감기를 거칠 때마다 채굴자들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해왔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전후에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이는 출금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비트코인 채굴자 포지션 지표인 MPI 지표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바닥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반감기에도 보시면 이 지표가 반감기 이후에 바닥을 찍었을 때 어김없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4차 반감기이죠. 지금 이 수치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본 과거 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머지않아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6개월 차트입니다. 7월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6개월 캔들에서 세 번째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18개월 동안 상승 추세인데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과거의 모든 상승 사이클들은 2년에서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었습니다. 현재의 사이클은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되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앞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후에 대상승장은 옵니다. 하루하루 잠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든 말든 계속해서 시장은 커져가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기를 기다리지만 너무 빨리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충분히 상승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금리는 인하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상승 전에는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이후에 큰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연말이 되어 갈수록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 금방 지나갈 테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